법조 언론인 클럽 이거 뭔지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 출신들이 지금 KBS도 가고 방심이도 가고 TBS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법조 언론인 클럽은 제가 조금 말문을 열게요. 네. 재단 법인이고요. 현직 아마 법조단에 기자단에 이제 출입하는 대부분의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모임인데. 네. 뭐 이 단체를 저희가 무슨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한다기보다 네. 저는 일단 근본적인 질문을 그걸 던지고 싶어요.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네. 그 밑에 불치의 대기업들이 후원사로 이렇게 쭉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. 법조 언론인 클럽 네, 홈페이지. 대기업들이요. 뭐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.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여기 다 기자 본부장님들이시지만 저희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얘기를 처음 입사할 때부터 항상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. 그게 뭐냐면 네. 취재원과는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라.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 법조 기자 이런 걸 떠나서 언론인이 사실은 약간의 그 거리를 늘 불가근 불가원을 해야 될 자본이란 말이죠. 근데 그 자본이 떡하니 그냥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. 네. 또 하나 조금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여기 세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제 오른쪽 끝부터 지금 KBS 박민 지금 낙하산 후보고요. 네. 그다음에 지금 방심위 정현주 방심위원장 후임으로 갔던 유일임 씨, 그리고 지금 또 TBS 이사장으로 가 있죠.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입니다. 자, 이 양반들이 한결같이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냈던 분들이에요. 이분들이. 네, 근데 아니 그럼 법조 언론인이라는 법조인이라는 거예요? 언론인이라는 거예요? 되게 정확한. 너무 궁금해. 뭐예요? 뭐 전공이 뭐예요?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언론인들이죠. 언론인들인데. 근데 왜 법조가 붙어요? 그러니까 그 법조 출입을 오래 했거나 청와대? 이런데? 그러니까 저기 뭐 중앙지검, 뭐 대법원, 뭐 중앙지법 이런 그런 기관들의 네. 출입을 오래 했었던 다 기자 출신이라는 법조라는 거죠? 게 이제 법원, 검찰, 뭐 변호사에서 뭐 법조 3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. 그 법조 보통 이제 언론사마다 법조팀이라고 해서 검찰, 법원, 변호사를 취재하는 팀이 네. 있거든요. 네. 제가 언론인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네.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. 저 박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언론인 클럽 회장을 하면서 네. 그 기억하실 겁니다. 2020년인가요? 그 추미애 법무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의 갈등이 이렇게 빚어졌을 때 네. 실제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회장 자격으로 현직 법조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보도자료까지 냅니다. 당시에 200명 넘는 법조 그 언론인들이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참석한 분들은 절반이 되잖아요. 근데 그 여론을 가지고 공표까지 하죠. 근데 그 결과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총장 아니에요? 그때 검찰총장이었나? 네. 네, 검찰총장 때 그 징계가 좀 부당하다. 어쨌든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게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유일임 씨 같은 경우, 박노왕 씨 같은 경우, 유일임 씨 같은 경우도 네, 가운데 당시에 분. 2020년에 이 양반도 이제 그 클럽 회장 출신이고 그때 그 징계심의위원회. 법무부 감찰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. 그 감찰위원이 어떤 자격이냐면 징계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였죠. 근데 그때도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냈습니다. 우호적이네요, 확실히. 단순히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권력의 최정점에 가 있는 대통령과의 매우 특수한 인연들의 고리가 있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다시 어디로 왔냐? 언론의 매우 중요한 기관들의 지금 수장으로 가려고 하거나 갔지 않습니까? 낙하산의 형태로. 네. 그리고 가서 또 하는 행태가 이 언론 질서를 바로잡는 일들을 하고 있냐? 그렇지 않죠. 과거보다 더 후퇴한 어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고리가 결국은 이 정권이 말하는 정말로 이런 게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? 그런 의심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출입처 기자단은 다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러한 클럽 차원의 기자단이 또 있나요?
제가 알기로는 법조 언론인 클럽 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조직은 없습니다. 국회에도 국회 기자단이 있고 네. 뭐 각종 경제부처에도 출입 기자들이 다 있는데 단지 거기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클럽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기자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아,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? 자발적으로? 법조 언론인 클럽이요? 네. 그렇죠. 아.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뭐 국회 언론인 클럽이 있거나 뭐 경제 언론인 클럽이 있는 게 아닌데 법조 언론인 클럽이 특별하게 생기는 이유는 있을 것 같거든요. 하필이면 법조 기자들이 그러니까 만든 그 클럽이 법조 네. 취재 법조 전문 자체가 기자였던. 좀 전문 기자는 아닌데 법조 출신입니다. 참고로 과거 네. 과거 예. 네. 거기가 되게 폐쇄적이에요. 그래서 취재가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독점적인 정보를 이 법조 기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정보를 더 많이 향유하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뭐한데 네. 저는 일종의 브로커나 다름없다고 봐요. 그렇게 법조 언론인 클럽. 네, 제이리님이 활동하는 법조 언론인 클럽은 출세에 목마른 언론인들의 이권 카르텔 아닐까 이런 네. 정확한 글도 표현인 것 뭐 남겨주셨습니다. 모든 분들이 뭐 그런지는 알 수 네. 없지만 네. 지금 이렇게 뭔가 몇 분 이렇게 이름 나오는 분들은 네. 사실상 대장동 사건에 이름 올린 김만배 씨나 그런 분들도 법조 언론인 클럽은 안 들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? 2007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2007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 때네요. 2009년인가? 그거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2007년 9년 하여튼 그 무렵으로. 아,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뭐 사교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클럽 만들어서 아마 법조인들과 좀 더 유대를 계속해서 취재에 좀 더 도움이 돼보자는 차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. 처음에 만들 2007년, 때부터 뭐 2007년. 이권 카르텔을 하려고 했겠어요. 근데 네.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가고 계속 쌓여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. 특히나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.